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2위권 추격에 실패했으며 리버풀을 제외하면 2위부터 10위권까지의 승점 차가 크지 않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아쉬운 결과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부진 탈출을 원할 것이다. 일본 대표팀 측면을 책임지는 미토마를 비롯해 루터와 퍼거슨, 월백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중원에 나설 아야리도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팰리스는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으며 승리는 한 경기였지만 맨시티와 빌라 등 상위권 팀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 원정에서 입스위치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다.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 마테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을 잘 따냈고 수비 보호가 안 되는 카마다 대신 주전 볼란치로 나선 휴즈의 중원 압박도 안정적이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팰리스는 잉글랜드 국대 센터백인 마크 구에이를 비롯해 라크루아가 나설 수비가 라인을 올리지 않으며 홈팀의 공세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탄탄한 중앙 수비와 달리 측면은 다소 불안하다. 미토마와 루터, 민테 등 개인 능력이 출중한 윙어들이 팰리스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월백과 주앙 페드로가 해결할 브라이튼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챔스 진출팀으로서 세리에서도 호성적을 기대했으며 그리고 부진했던 시즌 초반을 지나 순위를 끌어올렸고 최근 5경기에서는 승점 10점을 챙겼는데 로마와 레체 등을 잡았고 난적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고 외려 포베가와 은도에 등의 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기에 승점 1점이 아쉬웠을 정도였다. 주중에는 벤피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돌아왔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경쟁 중이며 코파 이탈리아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도 있었지만 칼리아리전 승리로 흐름을 이어갔다. 보부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측면 움직임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코네와 소틸, 구드먼슨 등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 접전을 본다. 볼로냐는 벤피카 원정에서 예상을 깨고 포베가와 프루어, 루쿠미 등 주전 선수들을 벤치에서 기용했고 카스트로는 결장시키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때문에 리그에서 베스트 전력으로 나서며 피오렌티나를 괴롭힐 수 있다. 단, 워낙 페이스가 좋은데다 카탈디와 만드라고라가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지켜낼 피오렌티나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긴 어렵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파르마 대 헬라스 베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르마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3위인 인테르에 패했으며 라치오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인테르 원정을 넘긴 어려웠고 그래도 아탈란타와 라치오, 인테르 등 5위권 이내 팀들을 연속으로 만난 3연전 일정에서 승점 3점을 따냈기에 잔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며 최근 부진한 베로나 상대로 승리하면 강등권과 간격을 더 벌릴 수 있기에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홈경기에 나설 것이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엠폴리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탱스테트의 골이 나왔지만 수비가 무너지며 사고를 실점했고 그로 인해 리그 4연패를 당했고 18위까지 추락했다. 3경기 만에 골이 나온 건 팀에게 다행이지만 연패 기간 동안 수비 라인은 경기당 3골 이상을 실점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파르마의 승리를 본다. 베로나는 차추아와 브라다리치 등 측면 수비수들이 상대의 빠른 돌파를 전혀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웨도비치의 수비 라인 영향력이 떨어진 것도 아쉽다. 데니스맨과 미하일라가 경기 내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 파르마가 홈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오지시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랑스 원정에서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쇼타르트와 페리 등이 중원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 알타마리가 문전 침투를 잘해줬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그래도 이번 시즌 챔스 진출팀인 브레스트와 릴 상대로 최근 승점 4점을 따내는 등 홈 경기력은 나쁘지 않고 잘하는 홈에서 카즈리와 알타마리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이다. 니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6위로 올라섰으며 그러나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지 못했고 주중에는 위니옹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패하고 돌아와 휴식일이 짧았다. 은돈벨레를 비롯해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며 이번 원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최하위인 몽펠리에보다는 니스가 전력적으로 나은 것이 맞다. 그러나 니스는 벨기에 원정 이후 돌아와 휴식일이 짧았기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라보르드와 무코코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기 어렵고 라인을 지키는 수비적 운영으로 체력 부담을 최소화할 니스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은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스탄불 바삭세이에 패하고 돌아왔으며 전반 2골을 내주는 등 경기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당한 완패였고 리그에서 강등권 언저리에 처져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4경기 3승 1패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반등을 원한다. 미넨과 볼프스, 홀슈타인 등이 연패하는 등 최근 연패 중이기에 승점 추가가 절실하다. 슈투트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를 비롯한 강팀들을 아래에 두며 챔스로 진출했지만 부상 여파로 인해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는데 반등했고 주중에는 영보이스 상대로 5골을 몰아치며 챔스 승점 3점을 추가하기도 했다. 운다브와 르월링 등이 빠져있지만 바그노만과 밀로, 파비안 리더 등이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하이덴하임은 리그 연패 동안 4경기 연속 상대에게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무너져 있다. 마인카와 짐버 등 경쟁력 있는 수비수들이 있지만 쇼프너의 중원 존재감이 사라졌으며 카라저와 슈틸러가 원정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팀에 제공할 수 있고 피리이와 리더가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 슈투트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